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우리 치안이부터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이올렛은 왜 블루베리처럼 됐을까? 시연아, 시어, 음, 음, 바이올렛 뷰리가드가 왜 뭐처럼 된다고? 왜 블루베리처럼 아, 왜 됐을까? 블루베리처럼 됐나? 유근증은 조금 계속 찾고 있어요. 난 이걸 한 1년 전에 읽었는데. 자, 기억이 안 나면 치안이가 그냥 알려줘. 그 모든 맛이 나는 껌을 먹어서 그래. 음, 또, 한국의 책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모든 맛이 나는 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음, 해석 보면 또, 찰리의 성은 무엇일까? 그 영어로 캐슬 그 성 말고 그거 이름 앞에 붙는 그 성. 하니, 음, 찰리 성, 하니 버켓, 아, 정답이야. 맞아. 음, 찰리는 어떻게 황금 티켓이 들어간 초콜릿을 샀을까? 대금 어서 오고. 자, 대금이, 찰리가 황금 초대장에 들어있던 초콜릿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이 뭐야? 대금이. 기간 집에 가다가 50센트의 동전을 발견해서 근데 이거 50센트라고 안 나와 있고 50펜스인데. 음, 50센트를 발견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그, 이 초콜릿 공장에서 되게 조그만한 사람들인데 그 조그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 움파루파 사람들. 맞아. 정확하게는 움파룸파족이야. 음, 여기 표지를 펴고 한 장에 넘기면은 로알드 달은 예전에 시오피읍 미응이었다고 하는데 시오피읍 미응이 무엇일까? 근데 이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 이 버전 책에 표지 열고 한 장 넘겨보세요. 이거 로알드 달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음. 그 자, 부분 작가 있어요? 소개만 작가 소개. 근데 노얄달 문제가 뭐야? 그래서 노얄달이 뭐? 예전에 시읒 시옷피의 미응이었다고 하는데 시옷피의 미응이 무엇이냐고 라는 문제. 노얄드 달이 과거 하던 일, 작가 이전에 하던 일을 말하는 거야, 지하나? 네, 아, 그러니까 대금이션 여기 나와 있거든요. 노얄드 달의 작가 이전에 문파트에 했던 나와 직업. 있거든요. 내 책, 한국어로 번역하면 시옷피의 시연이 미응인데 대금의 책 날개 보면 나와 있지. 노얄드 달에 대해서. 뭐 했던 사람? 시옷피의 미응 대금아, 시연아, 대금 모르겠는데. 노얄드 달이 뭐 했던 사람이냐고. 그 전에 그냥 여기 보니까 작가 이전에 뭐 했던 사람이 나왔잖아. 설석유 회사에서 설석유 회사 앞에 기사에서 일했다는데. 그래서 석유에서 아프리카 지사에 일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세일했는데 영국 원희 공군에 전투기 팔러 참전했다던데. 전투기 주동사로 참전했다 나왔고.
채한이가 바란 다음 뭐였고? 여기 보면은 에이스 파이터 파일럿도 있고 음, 초콜릿 히스토리안하고 메디컬 인벤터하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스파인데 스파이였다고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 채한이 갖고 있는 원래 책에는 그렇게 다 소개되어 있고 여기 한국 버전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고 지금 대금이가 말했던 대로 석유회사 직원이었고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로알드 달은 이 책 말고도 어떤 책에 썼다고 나올까? 이거는 아까 거기 아래 또 있어요. 로얄 달이 쓴 책들 한번 보자. 여기 어떤 보면은 책들? 찰리 앤 더 초콜릿 팩토리, 팀표 다른 친구들도 얘기할 좋아하고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더 나와 있거든요. 마틸다,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내 친구 꼬마 거인, 아부꼬, 마틸다, 멍청한 헨리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우리의 챔피언인 마녀를 잡아라, 조지 마법의 물약을 만들다, 창문 닫기 삼총사 등 많은 작품을 썼다. 음, 근데 지금 영어 책엔 지금 마티다하고 BFG 저거 EXG? 뭐지? EFG? BFG Best Friend Giant 아, 내 친구 거인. 아, 내 친구 그 꼬마 거인. 친구 거인이나 또 초콜릿 공장의 주인 두 명은 누구일까? 지금 보면 이거 끝에 하고 처음에 주인하고 끝에 나올 때 주인이 달라요. 이야기를 보면. 그냥 윙키 윙크하고 마지막에는 찰리가 주인이 되지. 특이하지, 찰리가. 또 이 책은 어떤 책으로 이어질까? 이거는 그냥 알고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책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질문이 뭐였어, 채한아? 마지막 질문이? 이 책은 어떤 책으로 이어질까? 어떤 책으로 이어질 거가 무슨 말이야? 이거 다음 건 있어요. 이거 거대 유리 엘리베이터. 거대 유리 엘리베이터. 맞아. 이거는 번역해보면은 Great Glass Elevator라서 엄청난 유리 엘리베이터인데 그것도 거의 비슷한 거지. 음, 끝이에요.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연이 음, 찰리의 네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 성함은 무엇일까? 일단 먼저 조이 할아버지랑 조세핀 할머니 그리고 조지 할아버지랑 조지아나 할머니. 맞았어. 음, 너였으면 이 찰리의 인생으로 살았다면 너희는 어땠을 것 같아? 하면 신기했을 것 같아. 처음에 힘들었는데. 채아나 너는 할 것 같아. 뭐라고? 나도 대금이랑 비슷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떠냐고. 너 이 얘기를 하라고, 채한아. 대금이처럼 뭔가 되게 처음에는 되게 가난한 했지만 갑자기 골든 티켓이 나오니까 되게 운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런 인생을 살니까 약간 좋으면서도 가난하니까 별로인? 음, 나는 일단 맨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음식도 적었지만 방도 좁고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원하는 초콜릿 공장 티켓이 뽑혔으니까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음, 그리고 너였다면은 찰리가, 음, 아닌데? 어, 너희는 이 책에서 가장 재밌었던 챕터가 어디야? 음, 잠깐만, 아니, 채원이. 여기 나온 마이크 TV가 응. 저거 저거 초콜릿을 TV로 옮기는 그 기계 타고서는 작아진 거가 제일 재밌었어. 음, 뭔가 잘난 척 부리다가 쌤통난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 지금은 너는? 나는 아이들 집을 좋아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 마지막에 그림이 너무 재밌었거든. 마지막에 그림 어떤지 볼 수가 없구나. 마지막 그림이 마지막 그림 뭐였네? 그다음 시연이. 나는 윌리 윙카시의 공장이라고 해서 공장 소개하는 게 조금 재밌었어.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대금이. 네. 그래도 우리가 말이야 찰리였는데 그거 황금 카드 그거 뭐냐 황금 투자 배달의 수고는 어떤 기분 들었을 것 같아. 태환이, 되게 뭔가 처음 미국 복권 당첨된 느낌이었을 것 같아. 희연이는 나는 약간 로또 당첨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을 것 같아. 나는 왠지 한 대 날아갈 것 같아. 그다음 그다음에 바이올렛이 있잖아. 응. 그 식세라는 껌을 먹고 그 식사리는 껌을 먹고 어떻게 됐을까? 대금아, 채환이 손 들었네. 태환이, 뿌랗게 되고 부풀어 올라서 블루베리처럼 됐어. 응, 희연이, 응? 그렇게 되고 블루베리처럼 변했지. 나는 온몸이 파랗게 물들고 동정 부풀어 올라와서 블루베리 열매처럼 돼 있어. 저 끝이에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오늘 쌤하고 여러분하고 먼저 함께 할 활동은 표로 정리해보기 활동을 쌤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표로 한번 한눈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칸에는 여러분이 인물을 쓰고 두 번째 칸에는 그 인물의 특징을 쓰고 세 번째 칸에는 아니다. 자, 당첨 순서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탈락 순서를 쓰고 그리고 까닭 그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첨 순서가 당연히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 책에는 이렇게 쭉 줄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표로 뭐 해볼 거야? 정리해 볼 건데 1차만 쌤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1차로 당첨된 인물은 누구였어?
아우구스투스 글로리요. 아우구스트였어. 자, 아우구스트는 어떠한 특별한 점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지? 엄청 뚱뚱해요. 어, 엄청 뚱뚱한 아이. 왜? 초콜릿 많이 먹어서. 먹는 게 취미인 아이. 자, 탈락은 이 아이가 1차로 탈락했어? 아니면 몇 차로 탈락했어? 1차로요. 탈락도 1차로 당첨됐지만 탈락도 1차 탈락됐어. 왜? 초콜릿 물 먹다가 빠졌어요. 그런데 아, 파이프에 끼었어요. 초콜릿 강물을 마시다가 파이프에 빠져서, 빨려 들어갔어요. 그치, 빨려 들어가서 탈락됐다는 얘기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수렴하고 1차를 같이 정리했거든? 나머지 2차, 3차, 4차, 5차는 누가? 여러분이 정리해보고, 물론 이제 탈락하지 않은 거는 탈락했다고 안 적으면 되겠지. 계속 남아있으면. 자, 시연아, 뭐 해야 되는지 네, 알겠어? 네, 채아이도? 네. 그래서 여러분이 탈락 이렇게, 순서해서 아, 까닥까지 꼭 써야 돼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고, 표 만들기 어려우면 그냥 여러분이, 공책에다가 써도 좋고, 아니면 뭐, 워드 컴퓨터에다 써도 좋고, 여러분들 어쨌든, 그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5분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는 못 주고, 5분만 드릴 테니까, 5분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요 표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1분이어서 56분, 52분이어서 57분까지 하겠습니다.
시연이 다 했어? 네. 대금이하고 시연이는 다 못했는데요. 하고 있어? 못했어요. 아, 네. 그래. 좀 더 근데 기다릴게. 탈락 없는 건 그냥 X 쳐놓으면 돼요? 그렇지. 맞는지 체크 좀 해보자. 다 맞았다.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2차 발표해볼까? 아구스트. 아우구스트. 1차 아우구스트 아우구스트. 발표했고 2차 누가 발표할 거야? 시연이가 2차 발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아니, 만나보자. 시연이 2차 뭐? 누구? 버룩하요. 버루카, 솔트, 어떤 특징? 근데 저 성까지 써야 돼요? 아니면 이름만 상관없어. 써야 돼요? 상관없어. 욕심이 많다. 욕심 많고. 또, 끝. 아빠한테 많이 졸른다. 아빠한테 뭐라고? 아빠한테 많이 뭘 해달라고 한다. 아, 조른다. 뭐, 떼쓴다. 욕심 많고 떼쓴다. 탈락 순서는 3차. 3차, 까닭은 다람쥐 가지려고 하다가
쓰레기통에 빠져서. 다람쥐를 가지려고 하다가 어. 자, 대금이하고 시연이 어때? 지금 태연이가 버릇가솔트 맞아? 네. 네. 어. 그러면 3차는 우리 대금이가 발표하겠습니다. 바이올렛이에요. 바이올렛 뷰리가든가 특징은 뚝찜은 껌을 계속 씹어요. 껌을 먹었어요. 계속 씹는 아이. 그리고 또 껌 뿌레시기 세계기록에 도전하고 있어요. 몇 차 떨어졌어? 2차요. 2차. 왜? 그리고 식사량 껌 먹다가 블루베리 파이 먹을 때 그 블루베리 열을 잘 보내버렸어요. 껌을 마음대로 씹다가 식사 대용인데 식사 대용은 또 뭐지? 그러게 오타네. 자, 그다음에 자, 시연이하고 채환이 어때? 대금이 한 거 맞아? 네. 네. 시연이 4차 했으면 선생님, 근데 저 그 탈락 순서는 못 적었어요. 4차 누구? 4차가 마이클 TV 음, 특징은 장난감을 총 8개나 매달고 다니고 항상 TV 보는 것을 즐겨요. 장난감을 매달고 다닌다고? 네. 그리고 아는 게 많다. 그다음에 뭐라고? TV를 뭐 한다고? 시연아 뭐? TV에 너무 과하게 빠져 있어요. TV에 빠져 있다.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아요. 자, 몇 차 탈락? 탈락은 못 줬고 왜? 시연아 탈락 이거 까닭도 못 당첨 적었어? 순서랑 똑같아. 당첨 순서랑 똑같아. 탈락 순서. 어. 탈락 순서 까닭은 시연아 조사 못했다고? 네. 조사한 사람이 발표하겠습니다. 해, 시연이. 4차이고 아, TV에 들어가서 작아져서. TV에 들어가서 작아져서. 어. 자, 5차로 당첨된 사람은 누구? 헬리요. 찰리. 찰리 버켓. 특징은 가난하다. 가난한 아이. 또, 책 말랐어요. 주인공이다. 말랐어요. 말랐고,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끝까지 뭐해? 살아남았지. 그래서 여기 이제 어쨌든 아우구스트와 버루카 솔트, 바이올렛 브리가드, 마이크 TV, 찰리 버켓 해가지고 이들이 그 황금 초대장에 당첨되는 이야기가 쭉 이 책에 나오고 또 이 찰리 초콜릿 공장을 돌아가면서 이들이 또 뭐 되는 이야기? 탈락되는 이야기가 또 중심축을 이루고 있지. 그래서 이 다섯 인물 외에 이제 이 책에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야? 찰리 버켓. 찰리 버켓. 아니, 찰리 버켓까지 다섯 인물. 하고 이제 이 다섯 인물 외에 또 이제 지금 중요한 인물이 그리고 윌리엄 미키인카. 윌리엄 윌리엄카. 카가 이제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 이제 뭐 가족들이라든가 이러한 그다음에 카가 움파루파도 너무 나오긴 한데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뭘로 정리할 수도 있다? 표. 표로. 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글로 있을 때와 또 이렇게 표로 정리했을 때 한눈에 보기 좋고 비교하기가 또 편한 그러한 장점을 갖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책 몇 쪽을 보면 되냐면 9쪽. 저기 대금이 책 갖고 있어? 그냥 다른 책인데요. 대금이 어떤 책? 그 흑백이요. 대금이 이 책 갖고 있어? 네. 대금이 책으로는 12쪽. 근데 난 이런 버전인데 나도 흑백인데. 근데 지금 채환이 갖고 있는 책은 쌤이 없어갖고 몇 쪽인지 모르겠고 자, 그쪽 근처에서 찾아볼게요. 대금이는 11쪽이다. 대금이는 11쪽이고 요 그림 있는데 요 그림. 어떤 내용이에요? 요 그림 있는 거요. 저 그림? 자, 그래서 어디 있냐?
세어보면 알겠지만부터 우리 시연이가 읽어주겠습니다. 세어보면 알겠지만 버켓이 가족은 어른 6의 꼬마 찰리인데 대도시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편집집에서 함께 산다. 하지만 이만한 대가족이 함께 살기 턱없이 좁아서 불편하기 짝이 없다. 자, 방이 거기까지 시연아. 저는 자, 한쪽이에요. 시연이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찰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예. 아, 집. 근데 단지 집을 설명하는 거야? 찰리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찰리네 집이 어떻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찰리 집이 살기 힘들다. 응? 찰리가 살기 그런가? 힘들다는 거야. 아, 살기 힘들다. 가난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첫 번째, 찰리네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여주는 방식이 어떻다는 거야? 판잣집에 산대요. 아, 판잣집. 판잣집에 산다. 판잣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 몰라요. 판때기를 몰라요. 만든 나무 판때기를 만든 집 아니에요. 아, 판잣집이 옛날,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지을 재료가 특별히 없어가지고 이렇게 뭐 판잣집이라고 해가지고 나무 판자 같은 걸로 그냥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그런 집들을 보고 우리가 판잣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게 이제 판잣집, 판자로 이렇게 대충 지은 어떤 그러한 집들 재료들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값싼 재료인 이렇게 판자로 이렇게 지은 어떤 그런 집들을 보고 판잣집, 뭐 시멘트라던가 이런 걸 구하기 어려워서 벽돌 이런 걸 구하기 어려워서 나무로 판자로 이렇게 지은 집들을 우리가 판잣집. 요건 그나마 좀 이렇게 나은 어떤 그런 판잣집인데 이게 판자 나무판이지 나무판을 이렇게 붙여서 만든 그런 집들을 우리가 이제 판잣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수는 많은데 사람 그 집은 좁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방이 2개뿐인 집에 살림이라야 침대 하나가 전부다. 당연히 침대는 나이 많고 힘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돌아갔다. 기력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그 침대를 벗어나는 법이 없다. 침대 한쪽으로 조할아버지와 조세핀 할머니가 함께 눕고 다른 한쪽에는 조지 외할아버지와 조지 아나 외할머니가 누워 있다. 계속 읽어. 네. 버켓이 부부와 꼬마 찰리 버켓이 나머지 방을 같이 썼는데 세 식구는 맨바닥에 매트리스만 깔고 잤다. 거기까지. 자, 역시 지금 가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난하다는 걸 뭘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 가구 응? 가구가 뭐? 별로 없다. 가구 중에 뭐? 침대. 침대가 사람은 6명, 7명인데 침대는 하나밖에 없고 그 침대 하나에서 4명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4명이 함께 산다라던가 또는 매트리스만 깔고 잔다던가 침대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그 가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금이가 한번 읽어볼까? 네, 그나마 여름때는 지낼만은 했다. 하지만 살을 땐싹 차가운 바람이 밤새 불어치는 겨울철은 너무너무 끔찍했다. 평온한 집을 전혀 침대 하나 더 들 놈을 털려 못 되었기 때문이다. 버켓이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는 또 가난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 침대 하나 더 못 되는 정도 하나 돼요. 침대 더 못 될 정도로. 물론 그것도 있고 그 전에 침대 얘기는 아까도 나왔었고 새롭게 나온 가난의 이야기.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침대 나왔는데 하나 더 들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공간 좁은 건 아까 얘기했잖아.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 침대도 하나밖에 없다고 것도 얘기했고 새롭게 나온 지금 대금이가 읽었던 부분들 중에 새롭게 나온 얘기가 뭐가 있냐고. 빨리 차가운 겨울밤에 밤새 몰아치는 겨울철은 너무너무 끔찍했다 아닐까요? 자, 왜 겨울철이 너무너무 끔찍한 거야? 겨울철을 통해서 가난을 보여주고 있잖아. 왜 그런 거야? 가난하니까 난방이 안 돼, 난방이. 그렇지.
난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두 가지인데 판잣집이다 보니까 밖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찬바람을 막아주는 어떤 그런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 또 찬바람이 들어와도 사실은 집 안에 따뜻한 난로를 피우거나 그러면 괜찮을 거 아니야. 근데 난로를 피울 수가 없는 없어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추운 겨울을 그대로 놔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추위를 그대로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가난을 또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밑에 쭉 내려가가지고 자, 물건은커녕 그 많은 식구들 거기 시연이가 읽겠습니다. 음, 물건은커녕 그 많은 식구들 제대로 먹일 11쪽 시연아. 네, 여섯째 줄 정도. 위에서요. 밑에서 11쪽 밑에서 둘레 여섯 음, 일곱째 줄 이런 대가족이 쓸 물건을 이런 대가족이 쓸 물건의 절반도 사기 어려웠다. 많은 식구를 제대로 먹일 음식을 사기에도 모자랐다. 버킷시네가 먹을 수 있는 건 아침에는 마가린을 바른 빵, 점심엔 삶은 감자와 양배추, 그리고 저녁이라고 해봤자 양배추 수프가 고작이었다. 일요일은 조금 나왔다. 그래서 식구들은 모두 일요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늘 먹는 음식이기는 했지만 누구나 한 그릇씩 더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번에는 가난을 뭘로 표현했어? 음식. 식사예요. 어? 식사라는 말로는 음식이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그 아침, 점심, 저녁인데 너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너 가난한 거야, 대금아? 아니요. 그 아침으로 마가린 빵 먹고, 점심으로 감자 양배추 먹고, 저녁으로 양배추 스프를 먹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왜 가난한 거야? 다른 집들은 뭐 점심으로 뭐 더 좋은 거 맛있는 걸 먹잖아요, 저녁이나.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문제지. 하나는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일요일에나 겨우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먹는 양이 너무 부실했다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주로 뭐 양배추 스프, 삶은 감자 양배추, 흔히 말하는 고기가 하나도 없잖아. 고기를 하나도 못 먹는, 비싸서 고기는 하나도 못 먹고 싼 어떤 그러한 식재료만 이용한 것들을 통해서 가난을 표현하고 있던 거야. 자, 어쨌든 지금 시연이하고 대금이가 읽은 부분을 통해서 찰리네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글쓰기를 할 텐데 채연이, 대금이, 시연이는 여기 나왔던 거 말고 판잣집, 침대, 그 다음에 추위, 그리고 먹을 것, 요 네 가지 빼고 다른 걸 통해서 여러분이 찰리네 집은 이렇게 뭐 했다? 가난했다. 라는 걸 여러분이 표현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찰리네 집이 가난했다는 거를 보여줄 거냐는 얘기지. 이해가? 네, 네, 여러분이 몇, 노예 네 가르치 가지요? 뭐라고? 네 가지로 해야 돼요? 아니지. 그러니까 그 외에 어쨌든 너가 찰리네 집이 가난하다는 걸 보여주는 글쓰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게 먹을 걸 갖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먹을 게 가난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어 배를 쫄쫄 굶으며 살았으며 뭐 아침으로는 마가를 바른 빵밖에 못 먹어 뭐 이렇게 썼듯이 너가 한번 이 찰리네 집이 가난하다는 거를 어떻게 네가 묘사하고 표현할 건지를 너가 한번 해보라는 거지, 채환이가. 대금도 하고 시연이도 하고.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네, 3분. 3분 동안. 뭐 해야 되는지 알겠어? 네. 네. 어.
다 썼어? 거의 다예요. 음, 대금이하고 시연이는 그래도 저희 거의 다 끝났어요. 썼어요. 또 대금이 먹기 전 써봤어? 세개 왔던데. 아? 나 3개 왔어요. 썼다고? 네. 아, 자, 그럼 과연 우리가 세 사람인지, 찰리 집에 가난에 대해서 묘사했는데 아마 누가 가장 가장 가난하게 잘 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연이부터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시연이. 물론 찰리는 용돈도 못 받았다. 그래서 학교 준비물을 못 사 옆 짝꿍에게 빌리곤 했다. 그리고 친구 생일 선물 형편이 웬 말인가. 친구 생일 선물 살 돈이 없어서 인기가 그다지 많진 않았다. 또한 찰리는 겨울에 몹시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옷이 많지도 않고 기모가 있는 옷은 생각할 형편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찰리는 겨울이 제일 무서웠다. 왜냐하면 옷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기모도 없으니 겨울에는 감기가 걸리기 제일 좋다. 그래서 찰리는 겨울마다 감기약 살 돈이 없어서 맨날 골골거리곤 했었다. 어, 자, 시연이가 지금 보니까, 돈이 없어, 용돈이 없어, 학교 준비물이라던가 이런 거를 친구 생일 선물에도 못 사는 가난, 옷이 제대로 없어갖고 또, 감기 막 걸리는 어떤 그런 가난에 대해서, 이것도 배경이 약간 옛날 얘기처럼 돼 있으니까 왠지 학비 내야 돼서 아예 학교를 못 가지 않았을까요? 또 시연이가 그런 점에서 아주 가난을 잘 묘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채연이. 찰리는 여러모로 가난했다. 이를테면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는 집이 찌는 듯이 더운 불가마 같았다. 그리고 가족에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아빠밖에 없으니 돈이 없을 만도 했다. 그래서 지금 채연이가 가난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결국 뭐, 여름에 찜통더위인데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덥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 가난을 이야기할 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대금이. 선생님, 아마 되게 가장 가까이인 것 같아요. 자, 판단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볼일도 풀숲에서 해결해야 했다. 돈이 없어서 볼일도 풀숲에서 해결해야 했다. 또 버킷 씨는 회사까지 걸어가야 했다. 그리고 집에 책이나 TV 같은 놀거리도 없어 저녁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또 고추자 살 형편도 안 됐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주자. 처음에 뭐 화장지가 없는 다 거야? 뭐.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금이. 천천히.
저거 보면은 외국에는 보니까 화장실 가는데 돈을 내야 돼서 저거 돈이 없어서 똥 같은 걸 다 필수에서 싸고 이건 그게 빠는 아닌데. 직장이 걸어가야 되고 맞아, 대금아? 그런 거야? 아니, 이거요. 다시 집에 말해. 화장실은 다 있잖아요. 음, 너무 간내가지고 있더라도 수도비 때문에 못 쓰는 거죠. 아, 화장실을 못 쓰는 거예요. 수도비 때문에. 집에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음, 돌리는 자, 여기서 여러분 쓰는 동안 선생님도 써봤습니다. 선생님이 쓴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찰리는 학교까지 꼬박 1시간 넘게 걸어 다녔다. 다른 친구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부모님이 차로 데려다 주었지만 찰리네 집은 자동차는 당연히 없었고 스쿨버스 비용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신발도 너덜너덜 다 떨어졌지만 새 신발 사달라고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책가방을 살 돈도 없어 교과서는 보자기에 싸서 다녔다.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늘 선생님이 찰리를 위해 따로 챙겨주거나 다른 친구들 것을 얻었어야 했다. 그나마 친구들이 착해서 다행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 교실에 다니거나 학원에 다니는데 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무료로 운영하는 도서관뿐이었다. 그곳에서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것은 좋았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시연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금이가 느끼는 가난이란 대금이가 생각하기에 뭐 어떤 요즘 대금이가 생각하기에 가난한 사람은 이런 거면 가난한 거다라고 생각돼. 대금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일단 화장실이 잘 안 갖춰져야 되고요. 아, 집에 놀거리랑 또 옷이 많이 없고 집에 그리고 또 딱히 없는 게 그게 끝이에요. 대금이는 화장실이 없는 집에 살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에 놀거리가 없고 놀거리 뭐 예를 들면 뭐 게임기나 뭐 이런 거, TV 이런 거? 네,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 옷이 많이 없고 옷이 많이 없으면 가난한 거다. 대금이 생각하기에는. 네. 자, 시연이가 생각하는 가난한 거는 일단 돈이 없고, 돈이 없고 남들보다 좀 힘들게 살고, 남들보다 힘들게 살고 그, 음, 살기가 어려운 뭐 형편에서 힘들게 산다 사는 살기 사람들. 어렵다 그게 비슷비슷한 말인데 계속 같은 말. 그 아까 그 대금이는 상대적으로 좀 구체적이었는데 시연이는 좀 이렇게 돈이 없다 뭐 힘들다 뭐 이렇게 좀 막연히 얘기했네. 좀 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고 시연이는 음, 살림살이를 할 만한 충분한 돈이 없고 살림살이가 없고 이건 두 가지 합쳐진 거예요. 돈도 없고 살림살이도 없고 음, 또 그리고 또 딴 사람들보다 힘들게 살고 어, 또 뭔가 되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가나다에 산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집이 주거 형태가 지하에 살거나 아니면 그 옥탑방이라고 해서 옥상에 위에 이렇게 임시로 지은 어떤 그런 건물에 살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춥거나 덥거나 또 이렇게 아니면 반지하. 지하에 살아서 너무 습하거나 아니면 공기가 잘 안 통하거나 아주 좁거나 뭐 이런 집애들. 그다음에 아까 대구가 말했던 대로 화장실이 따로 없어가지고 공용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되는 그 방이 일단 기본 방밖에 없는 아주 좁은 방에 살거나 고시원 같은 아주 좋은 방에 살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해서 주거 형태를 가난하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은 먹는 거 식사 먹는 거 어떤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그 뭐야 무료 급식센터라던가 이런 곳을 이용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뭐 봉사하시는 분들이 갖다 주는 어떤 그런 식사에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가난한 그런 분들이 겪는 어려운 점들이고 그다음에 아까 뭐 대금도 얘기했었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냉난방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찜통더위에 한여름 찜통더위에도 뭐 선풍기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돌릴 수 없다거나 아니면 추운데도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오돌오돌 떤다던가 뭐 이런 형태가 이제 가난한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TV에 나오는 저쪽 아시아라던가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 얘기할 때는 아예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그런 기아 상태에 허덕이는 어떤 그런 가난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환이는 살면서 아직 10년을 안 살았던데 어쨌든 살면서 가난을 네가 느껴본 적 있어? 나 가난한가 봐. 우리 가난한 거 아니야라고 가난을 느껴본 적 있어? 딱히 아직은요. 느껴본 적 없고. 대금이는? 저는 딱히 대금이도 없고. 시연이는? 음, 막 느껴본 적은 없어요. 가난을 느껴본 적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연이, 대금이, 채환이 말했을 때 화장실이 집에서 걸어서 한 50m 정도 가야 화장실이 있었어. 그리고 그 화장실이 이른바 옛날 재래식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어떤 그러한 점이었고 그 당시에 이렇게 뭐야 가로등 이런 게 없어갖고 촛불 같은 거 이렇게 켜고 화장실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 화장지가 없었어.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신문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고 그렇게 살았으면 어때? 가난한 거 맞아? 네, 어? 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선생님이 염소를 이렇게 뭐야 끌고 이렇게 가서 먹이 주러 다녀야 되고 그랬었거든? 그럼 어때? 가난한 거 맞아? 근데 아마도요.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별로 가난하다고 못 느꼈었어.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못 느꼈어.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가 절대적으로 가난한 거. 아까 말했듯이 뭐 먹을 것도 없고 집도 너무하고 해서 절대적으로 가난한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경우가 있어.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택을 하라고 그랬어. 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 여러분은 뭘 선택할 건지 한번 얘기를 해봐. 1번은 여러분들에게 50평형 집을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집이 있는 마을 사람들은 다 500평형의 저택에 살고 있어. 와, 자, 500평? 500평. 이야, 여러분들은 50평형의 집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선생님, 사람들은 다 500평형의 저택에 살고 있어. 500평이면은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살만한 집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25평형의 집을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집이 있는 마을 사람들은 다 10평형 집에 살고 있어.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1번 50평형의 집을 선택할 건가? 2번 25평형의 집을 선택할 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얘기지. 대금이는 저는 2번이요. 2번을 선택했어. 대금이. 그 다음에 최환이는 1번이요. 최환이 왜냐하면, 잠깐만 기다려봐. 최환이는 1번. 시연이는 왜냐하면 1번이요. 시연이도 1번. 말해야 되지 않아요? 자, 뭐라고? 이유도 말해야 되지 않나요? 기다리라고 그러니까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대금이는 2번을 선택했고 최환이와 시연이는 1번을 선택했습니다. 자, 최환이 이유 얘기하겠습니다. 뭐, 뭔가 비교적으로는 가난하겠지만 이게 자기가 살기에 부족한 건 아니니까 음, 뭔가 되게 자기가 살기에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음, 남들은 그냥
사는 거는 충분히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 더 간 건데, 나는 굳이 충분히만 채우면 됐지. 그걸 더 많이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 오히려 시연이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시연이는 왜 1번이야? 왜냐면 그 보기에는 자기가 내가 거지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살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으면은 그래도 잘 살 수는 있잖아요. 음. 자, 그럼 이번엔 대금이가 왜 대금이 1번이 아닌 2번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생각해봐. 1개당은 다 500평씩 살고 있으면 거기 취급받을 수 있고요. 음. 거기에 물가가 엄청날 거야, 물가가. 어. 생각해봐. 여기다 부자 취급받을 수 있는 데다 물가가 싸가지고 살기도 쉽겠죠. 음. 그래서 대금이는 그래서 2번을 선택하겠다. 자, 물가나 자연 환경 평형 집이면 거의 원룸인데. 그래서 키우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렇게 선택이 우리가 보면 50평하고 25평 집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래? 라고만 딱 그 조건만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다 넓은 집에서 더 부잣집에 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아마도. 그런데 아마 500평 마을인데 너희 집만 50평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 마을에서는 그 집이 제일 가난한 집이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반면에 25평 집이라 하더라도 다 10평 집 있는데 25평 집 있으면 야, 저 집은 뭐다? 부잣집이다 그러겠지. 응?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적 기준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서 우리 채원이와 시연이는 절대적으로 50평형이라는 집 정도면 우리가 사는데 별 무리 없이 충분히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뭐 500평에 살던 뭐 하던 남들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개의치 않다라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한 거고 반면에 대금이는 뭐 그거 왜 임바 근데 50평형 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부자 동네에는 물가도 엄청 비쌀 거 아니냐. 현실적인 그런 고려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축되지 않겠냐. 라는 어떤 그런 점을 얘기하면서 차라리 25평 집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들이 그게 더 오히려 현명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전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50평 집이라도 500평 저택에 살면 나는 부자 동네에 산다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야. 반면 10평형 마을에 살면 25평에 산다 하더라도 넌 가난한 동네에 산다는 거야. 그래서 가끔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집이 13평밖에 안 되는데 10억이 넘어. 근데 그 돈이면 울산이나 대전에 오면 막 한 40평 막 이렇게 50평에 살 수 있는 돈이야. 근데도 그 사람들은 난 촌에 안 살고 난 서울 강남 사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난 거기에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물가도 비싸고 막 그런데 거기서 뭐하러 살아? 그 돈이면 차라리 시나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더 현명한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마다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뭘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또 선택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가지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커다랗게 두 가지 활동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등장인물들을 표로 정리해보는 활동을 한 가지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가난을 묘사하는 어떤 그런 글들을 여러분들이 써보고 또 가난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책이 이 책이야. 배달 장군이요. 비활장군이어도 좋아라는 책인데 다음 주는 수업 방식이 오늘과 같은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작가가 여기 있어요.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그 책과 관련되어서 작가에게 묻고 싶은 거를 여러분들이 질문 리스트를 쭉 작성해서 다음 주에는 최한이가 뭐 대금이나 시연이에게 묻는 게 아니라 질문을 작가에게 할 겁니다. 그럼 작가가 열심히 뭐 할 거야?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명, 뭐 서로까지 오면 작가는 요로까지 선생님입니다. 오면 네 명인데 여러분이 질문지를 작성해서 계속 한 시간 내내 돌아가면서 선생님도 진행도 안 할 거야. 여러분이 계속 질문하면서 선생님 뭐만 할 거야?
대답만 할 거야. 여러분들이 그 대답만. 책에서 작가에게 뭘 묻고 싶은지를 질문 리스트를 많이 작성해 와서 뭐 왜 책을 이렇게 썼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달라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냐 등등 여러분들이 작가에게 뭘 묻고 싶은지 그 리스트를 뭐든 좋습니다. 리스트를 쭉 작성해 와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음 이선배라고 적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질문 없고 다음 주 수업 관련 질문 없어?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 네.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히 그래. 가세요. 어.